KDI 섬뜩한 경고. 이자 폭탄은 이제 그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KDI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라는 정책금리하고요, 소비하고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금리가 1%포인트가 올라갈 때 3분기 후에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지고요. 그 영향은 인상 후 9분기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설비투자는요 3분기 후에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지고요, 인상 후 8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책금리라고 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1%포인트를 올리면 결국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이것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반드시 실현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만큼 한국개발연구원은요 이자 앞에 장사가 없으니 이자를 내리는 시점을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자를 내리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소비와 투자,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결국 말입니다. 2021년 8월부터 한국의 기준금리, 정책금리라고 이야기하는 기준금리는요 0.25% 올리더니 지금까지 3.5%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포인트 금리를 올렸다는 이야기인가요? 3%포인트를 금리를 올리면 단순 계산으로 보자고요.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민간 소비는 적어도 말입니다. 2.1%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투자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이게 거의 말입니다. 9% 가까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 소비가 떨어지고 설비 투자가 떨어지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잖아요. 그게 말입니다. 제가 금리를 올릴 때마다 이자 앞에 장사 없으니까 우리 경제가 계속 저성장이 기반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장기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금리 인상은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그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는 민간 소비가 말라 들어가게끔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경제에는요 고금리가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고금리가 오래가면 자영업자들이 2중고, 3중고, 4중고, 5중고, 6중고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도 실제 KDI에서 나왔습니다. 실제 대출금리가 0.5%포인트가 증가하면 자영업자들은 115만 원의 이자 부담이 있고요. 1%포인트가 증가하면 230만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1.5%포인트 증가하면요, 이게 345만 원의 어떤 이자 부담이 증가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3%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700만 원에 가까운 연이자 부담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이자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소비를 그만큼 덜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자 부담까지 생기면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살아나기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연구 보고서로 지금 검증을 해준 거거든요. 실제 현장 경기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집단 지성을 쌓아가면서 지금 이대로라면 이자 앞에 장사가 없으니 소비를 그만큼 덜 할 거고 소비를 그만큼 덜 하면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한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인건비 인력의 어떤 인력을 더 뽑는 거 직원을 정원하는 것은 좀 더 어렵지 않느냐. 그게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서서히 하나씩 검증이 나오죠. 제가 말했던 게 여러분들의 댓글과 정환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와 합쳐서 집단지성이 만들어진 게 지금 그만큼 현실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가도 말입니다. 2.9%까지 떨어졌으니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요. 이게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게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공급 측면,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 공급 측면이 맞죠. 지금 원자재를 수입한다든가 원유를 수입한다든가 이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든가 환율이 올라가서 비용이 늘어난 것. 여기에다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뭐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니까 농산물이 폭등이 왔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겹쳐서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올린 부분이니까 금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 않느냐.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소비를 말입니다. 너무 과열하게 소비를 해서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 소비 측면에 어떤 요소가 강해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잡기 위함이니까 지금은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오히려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어떤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KDI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OECD가 뭐라고 했습니까? OECD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한국 경제 성장률이 2.6%가 될 텐데 이게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KDI가 이야기하는 금리 인하 또 OECD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민간 소비나 혹은 설비 투자가 올라가서 2.6%의 성장이 된다. 이 이야기 대동소이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낙수 효과로 현장 경제까지 다가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수출이 잘 되면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보너스부터 시작을 해서 월급을 많이 주면 다행이지만 지금 대기업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최저임금이 올랐고 주 52시간제가 되고 정부의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DI는요.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해서 대응을 해라. 지금 이렇게 정부에 조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저도 진짜 시장을 많이 보지만요. 지금 KDI가 이야기하는 것 수요 측면의 어떤 소비자 물가가 상승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예, 금리를 낮췄을 때 미국하고 우리의 금리차가 2%포인트인데 외국인들이 와르르 예, 시장에서 나갈 거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분명하게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뿌릴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이게 물가를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고요? 금리 인하도 물가 자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는요.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공급하는 데서 비싸게 올라가서 이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것이냐 이 문제 아마 정부도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고요. 또 한국은행 금리의 어떤 결정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결정이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 생각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을 진짜 면밀히 봐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했다가 헛발짓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헛발질이 진짜 충격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어떤 행동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